이번 강좌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한 것을 다루겠어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정의는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것은 미분적 분학을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미분적 분학을 들었을 때 배우는 그 삼각함수의 부분, 그러니까 주로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에 관한 것 또는 이제 또 코사인 법칙에 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서서히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 영어가 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하게 되면 공부하는 미분적 문학책이 영어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어트의 캘큘러스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어 책이기 때문에 뭐 일부 여러 가지 표현이나 또 용어 같은 것들이 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미리 연습하는 의미로 제가 간혹 뭐 영어 용어나 표현을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라이곤이 이제 삼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스튜어트의 저자가 스튜어트예요. 네,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밑에 돼 있죠. 자, 제임스 스튜어트의 이 책에 보면 아펜딕스가 있어요. 아펜딕스라는 건 이제 어떤 부록으로 참고적인 내용을 뒤에 수록해 놓은 것을 아펜딕스라고 하는데, 이 아펜딕스 D에 보면 삼각함수에 대한 것들, 이 책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아펜딕스 D의 이 삼각함수 부분을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는 이제 일단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각은 영어로 angle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때 사용하던 거는 뭐 0도, 뭐 10도 이런 식으로 180도, 90도, 360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degree라고 하는 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돈 것을 360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의 수학에서는 이 레이디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레이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한번 보죠. 자,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이 있고 부채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네.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이 부채꼴에서 이 각의 크기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를 그 각을 갖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디안이라는 거는 각의 크기를 길이가 1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부채꼴은 사실은 원인 거죠.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호라는 거는 사실은 이 원의 원주에 해당하는 거죠. 둘레의 길이.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경우에 둘레의 길이가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각도를 2파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있는데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직각 9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직각을 중심각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 길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 길이를 2파이 그러니까 이곳에 4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원리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각이 있다. 각이 하나 있다. 그럼 그 각을 중심각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 각의 크기로써 나타내는 것을 레이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던 어떤 디그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D 디그리라고 합시다. D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레이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B를 사용하면 되겠죠? 360도는 2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도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비율을 갖겠죠. 360분의 D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레이디안의 값에 대한 2파이의 B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레이디안으로 바꾸면 180분의 D 곱하기 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디안이라는 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디안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각의 크기인데 이 레이디안에도 이제 부호를 주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이만큼 벌어져 있는 각도가 6분의 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호를 어떻게 주느냐. 자, 이 각을 잴 때 anti-clockwise 그러니까 clockwise라는 거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죠. anti는 반대라는 얘기니까 뭐 antivirus 이러면 항바이러스인 거죠. 이게 저는 반대라는 얘기니까 anti-clockwise라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 각도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그 각도를 쟀다,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4를 붙여서 그냥 6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각도지만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다. 방향을 주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면 잰 것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잰 것이면 저기 시계 방향으로 잰 것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각도를 재는데 이렇게 쟀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2파이만큼이죠?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잰 거예요. 그래서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에서 6분의 13파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0도부터 360도 또는 레이디안으로는 0부터 2파이까지의 숫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도 하고 2파이가 넘어가는 각도고도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일단 definition 하면 정의입니다. 이 함수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이제 원래 정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제일 긴 편분의 높이, 그죠? 그래서 여기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정해지죠. 탄젠트는 b분의 c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본래 삼각함수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의
들어있는 각도에 대해서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각도니까 사실은 가능한 값은 세타가 0부터 90도 사이가 가능하겠죠. 사실은 0도 안 되고 원래는 90도도 안 되는 거죠. 도형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타가 0이라 그러면 A분의 C 따지는데 이제 세타가 0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C가 0인 걸로 쳐서 사인 세타는 0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0부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정의됐던 건데 이걸 좀 더 넓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확장된 각도에 대해서 레이디안에 대해서 이 값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원을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죠. 중심은 원점이고요. 원 위에 점 x, y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원을 주고 우리가 어떤 각도 세타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세타가 있다. 그러면 그 세타에 해당하는 선분을 확장을 해서 그 선분을 따라가면서 있는 이 원 위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좌표와 이 각도를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원의 반지름 r분의 x좌표 r분의 x. 사실은 이제 요게 요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봤던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r분의 x.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0부터 90도 또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딱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원래 데피니션인 거죠. 삼각함수의. 그런데 이제 세타가 만약에 0부터 2분의 파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2분의 파이를 넘어가서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세타가. 그렇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도 각도가 이러한 경우라도 코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x좌표 x, 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y좌표, 탄젠트도 세타의 값은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에 이 각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라 그러면 이 x좌표는 양수겠죠. 음수죠. 그렇죠? x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은 x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인 값은 여전히 y좌표는 요 사이에서는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 값은 양수가 되겠고요. 탄젠트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똑같이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값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신에 탄젠트 값은 둘 다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트라는 것도 정의하죠. 시퀀트는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해요. 코사인 값의 역수를 갖는 함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r분의 x에서 역수니까 x분의 r이 되겠고요. 이거는 코시퀀트라고 부르는 거죠. 코시퀀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인의 역수예요. 사인의 역수니까 y분의 r이 되겠고요. 이거는 코탄젠트라고 해요. 코탄젠트. 이거는 이제 탄젠트의 역수에서 역수니까 y분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r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여기 y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r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원점으로 될 거. 이건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한 거를 합하면 1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을 우리가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나누면요. 나누기를 하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의 역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시퀀트.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하면 시퀀트 제곱이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사인 제곱으로 이 식을 나누면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코탄젠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시퀀트 제곱.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시퀀트 제곱.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항등식이죠. 그렇죠?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등의 이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사인이 여기까지가 2분의 파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x좌표는 감소하고 y좌표는 증가하죠.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사인은 r분의 y니까 y좌표는 처음에는 0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반지름만큼 되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는 사인 값은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1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y좌표가 양수긴 한데 이렇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가면 y좌표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돼버리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270도까지요. 그러면 이제 y좌표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절대값은 커지죠. y좌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면서 절대값이 커져서 여기까지 오면은 딱 r하고 똑같아지니까 값이 마이너스 되겠죠. r분의 마이너스 r이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마이너스 2이지만 y좌표가 점점 절대값이 감소해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절대값이 변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0부터 2분의 파이 거만큼이 있는 이 곡선을 반복적으로 여기 뒤집어서 놓고 아래로 돌려서 놓고 다시 뭐 y 대칭으로 놓고 그렇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세타나 사인 값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도형으로 보면 같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패턴이 2분의 파이만큼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인 함수는 이제 보통 주기 함수입니다. 어떤 주기, 2파이를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주기 함수, 영어로는 periodic function이라고 해요. periodic function. 주기 함수입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은 뭐예요? r분의 x좌표죠. 처음에는 x좌표 값이 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분의 x 하면 1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커지면 x좌표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되죠. 점점 감소해서 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x좌표의 절대값은 커져서 절대값이 r까지 가죠. 여기서 r까지 가죠.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전히 x좌표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절대값이 이번엔 감소하네요. 감소해서 0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절대값이 커지죠.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죠. 커진다.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x분의 y니까 x분의 y, y 값 처음에 0이죠. x가 r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어요. 근데 이제 x 값은 점점 감소하고 y 값은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x 값이 이렇게 되니까 x 값은 0에 가까워지고 y 값은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 비율인 x분의 y는 한없이 커지겠죠, 무한대로. 그래서 이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는 2분의 파일 때는 탄젠트 값이 있을 수가 없죠. 네, 0분의 1 꼴이니까 이건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니까 2분의 파이에 가까이가 되면 탄젠트 값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없어요. 정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서 변해왔던 거의 패턴의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는 x좌표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0쪽으로.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인데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1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요거 값 자체는 절대값 자체는 한없이 큰 거죠. 이렇게 가면은 한없이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가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라가서 마찬가지로 놓고 보면 이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시퀀트 같은 거는 역수니까 이때는 값이 없겠죠. 한없이 커질 거고 이때는 1이고 점점 감소하니까 역수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되고 이렇게 가면 0에 가까워지니까 역수는 한없이 커지겠죠. 자, 반대로 여기서는 보면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도 마이너스 1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역수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죠. 역수의 절대값은 커지죠. 커져서 한없이 절대값이 커지는데 부호는 마이너스죠. 여기서 시작해서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패턴 이렇게.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시퀀트, 시퀀트, 코탄젠트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뭐 이건 다 잘 알겠지만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인 거고 이 방향으로 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형 그 점은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세타인 경우에는. 플러스 똑같이 플러스 세타인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y좌표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붙이지 않은 것에 함수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이 경우를 보면 x좌표는 똑같잖아요. r분의 x니까 똑같이 x좌표는 똑같아요.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코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죠. 예. 예, 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긴 하지만 또 간혹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love cosi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 코사인 법칙.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건데요. 고등학교 때도 좀 썼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를 하나 딱 정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각을 양쪽에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를 B와 C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이란 것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다른 두 변의 길이와 이 각도, 마주보는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는 걸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 좌표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세타에 해당하는 꼭지점을 원점에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C 변 하나를 X축 위에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좌표기에서 보면 이 끝점, 이 꼭지점의 좌표는 C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지금 B잖아요. 그렇죠? 이 꼭지점에 여기가 세타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는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의 Y좌표는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A니까 요러한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A제곱은 요 길이 요거는 B 사인 세타죠? 그렇죠? B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 길이는 B 코사인 세타에다가 C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B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사실은 이제 C 빼기 B 코사인 세타가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를 하면 여기서 B제곱 코사인 제곱 여기서 B제곱 사인 제곱이 나올 테니까 이거 합치면은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C제곱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냥 0이라고. 뭐 그냥 뭐 대칭적인 모양으로 0이라고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제곱이라 써도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걸 펼치면 딱 요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될 거고요. 뭐 코사인 법칙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각 A, B, C가 있고 각각의 각이 마주보는 변 A, B, C가 있다 그럽시다. 그 변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가 sin A니까 밑변분의 높이 할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B의 sin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BC sin 세타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A에 대해서 보고 한 거고요. 사실은 B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 곱하기 sin B 해도 높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밑변 C. 그러니까 2분의 1 AC sin B 해도 넓이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각도 C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분의 1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 세 변을 각각 A, B, C로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를 A, B, C로 나누면 A분의 sin A. 여기를 A, B, C로 나누면 B분의 sin B. 여기를 A, B, C로 나누면 C분의 sin C가 되겠죠. 제가 여기 하나 잘못 썼네요. 여기 코사인 C가 아니고 sin C여야죠.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아이덴티티라고 썼는데 이게 뭐 아이덴티티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뜻이지만 같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코사인, 뭐 삼각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제곱, 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컨트 제곱 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각도의 합차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보면 두 개의 각도가 있어요. x하고 y가 있는데 x에서 y를 뺀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각각의 x, y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 빼기 y 하면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사인 x 곱하기 사인 y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게 왜 성립하는가도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한 가지 경우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해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하고 여기 각도 x하고 각도 y가 있다 합시다. 이제 x가 y보다 큰 걸로 했지만 사실은 적어도 마찬가지로 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죠. 뭐 x가 더 작을 때, 뭐 x가 뭐 이렇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0부터 90도 사이에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걸로 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 얘기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사실은 코사인 x, 사인 x가 좌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y에 해당하는 점을 q. 역시 좌표가 코사인 y, 사인 y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그럼 이 각도는 사실은 x 빼기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각도는 x 빼기 y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 그러니까 pq의 길이의 제곱은 어때요?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그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코사인 x 빼기 y.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곱, 제곱이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로 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PQ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이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코사인 x좌표 길이 빼서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y의 제곱, 사인 x 빼기 사인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한 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워버리고요. 코사인 y제곱, 사인 y제곱 나오는 것도 또 2이 될 테니까 요거 지워버리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 코사인 y 여기 마이너스 2의 사인 x, 사인 y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 빼기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주면 요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요 식을 활용하면 이제 다른 공식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x 빼기 y가 아니고 x 더하기 y라고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x 더하기 y는 사실 x에서 마이너스 y를 뺀 거죠. 그렇죠? 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식을 적용하면 코사인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나 플러스가 들어가나 똑같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x, 코사인 y고요. 여기서 사인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부호가 마이너스 사인 y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사인 x 더하기 y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사인 x 더하기 y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사인이 만약에 사인이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실은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사인의 어떤 각도 값은 사인에서 2분의 파이에서 그 각도만큼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적이니까. 즉 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sin x 더하기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x 더하기 y를 이렇게 묶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공식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x를 뺀 거는 다시 sin x가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sin 2분의 파이에서 x를 뺀 거는 코사인이 돼버려요. 이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 금방 눈에 보여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원 위에서 정의를 놓고선 따져봐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마찬가지로 sin x 빼기 y는 sin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한 거라고 치고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하면요. 이건 그대로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이라고 그래요. 합과 각도 간의 합과 차를 그들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삼각함수에 관련된 적분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적분학을 이수를 하려면 이 합차 공식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변형의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EX다. 코사인 EX라는 거는 x 더하기 x인 거죠. 그렇죠? 여기 똑같이 x를 집어넣으면 x 하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되죠. 코사인 EX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돼요. 사인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2 코사인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또는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 1 빼기 2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풀면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요 식을 사인 제곱에 대해서 풀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2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의 2배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본래 코사인 값을 적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sin EX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XY가 똑같다고 적용하면 sin X, 코사인 X 되죠. 그래서 2 sin X, 코사인 X 되죠. 이걸 2배각 공식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는 코사인의 제곱이 들어가는 식을 각도를 2배를 해가지고 제곱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유용한 공식이에요. 제곱이 있는데 제곱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합차 공식과 이런 2배각 공식과 그다음에 제곱을 없애주는 이런 공식들은 특히 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탄젠트 x 더하기 y는 코사인 x 더하기 y분의 거꾸로 썼네. 탄젠트 x 더하기 y는 코사인 x 더하기 y 사인 x 더하기 y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꿔 쓰고요. 요 녀석은 요 녀석으로 바꿨어요. 그래 놓고 분자분모를 코사인 x, 코사인 y로 나누면요. 그럼 요거는 1이 되죠? 요거는 탄젠트 x, 탄젠트 y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코사인 x, 코사인 y로 나누면 탄젠트 x가 되겠고, 요거를 코사인 x, 사인 y로 나누면 탄젠트 y가 되겠죠. 아, 요게 아니고 이걸 썼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x 더하기 y는 1 빼기 탄젠트 x, 탄젠트 y,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이렇게 또 합차 공식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을 또 활용을 해보면 여기가 보면 코사인 x, 코사인 y고 사인 x, 사인 y인데 부호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은 코사인 x, 코사인 y의 2배 한 것만 남죠. 그렇죠? 즉 코사인 x, 코사인 y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y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곱하기가 있는데 그 곱하기를 더하기, 덧셈 뺄셈으로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빼기를 하면요.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 요거 2배 생기고 코사인 x 빼기 y에서 코사인 x 더하기 y 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하면 요거 2개를 사용하면 사인, 코사인 곱해져 있는 거를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사인들의 덧셈으로. 그렇죠? 지금 곱하기를 덧셈 뺄셈으로 바꿔주는 공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공식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강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합차 공식이 있고 그 합차 공식으로부터 유도되는 뭐 방각, 두배각, 방각 공식, 곱하기를 덧셈 뺄셈으로 바꿔주는 공식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적분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알면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미적분학 수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각함수에 대한 프리캘큘러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